이제 그 격리분들의 어떤 출납수당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최근에 동향하고 더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화면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도 제가 그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다 보니까요. 제 소개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그 노무법인 그 원이라고 하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깨알같이 적지는 않았는데 그 아파트 이제 그 위스탁 관리 업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 회사를 그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정확한 순위는 모르는데 한 뭐 그 5등 안에는 든다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한 소장님이 한 3,40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를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16년 정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숱하게 이제 질문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는데 그 소장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당에서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좀 강의는 제가 이제 주업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넘어가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크게 네 가지거든요. 예, 보시면은 근로감독 영역, 근로시간 영역, 임금 영역, 휴가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보면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 영역 해서 여기 넘버 1이 있고요. 이제 2에서 시간, 임금, 휴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 요 2번하고 3번은 연결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요 감시단 속촉 근로자, 그다음에 통상 임금 관련해서는 그 저희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감당 근로자는 이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이 적용이 안 돼요. 요 주요 쪽이. 근데 이 연차 휴가는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그 관리자 입장에서 계신 분들도 당연히 연차 휴가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관심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구성을 했고 장표는 지금 32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결코 적진 않아요. 적진 않기 때문에 제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핵심 위주로. 자, 일단 근로감독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요. 근로감독의 유형은 보통 정기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그 관할 노동청에서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아마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거는 요 수시감독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요 수시감독은 뭐냐면 여기 밑에 빨간색 테두리 있는 것처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2023에서 그 이제 감독을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노동부에서는요 전년도에서 그 진정 사건이나 고소 사건이 이 신고가 된 회사들 있죠. 예, 그 회사들을 사실 위주로 챙겨요. 그래서 이쪽 수시 감독에서 꽉 찼다 그러면 정기 감독은 사실상 거의 안 나가요. 근데 최근에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나에 있는 근로감독 청원이 있어요. 자, 이 근로감독 청원은 그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악의 받쳐가지고요. 너 한번 엿먹어 봐라라고 해가지고 청원서를 실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 저렴한 말씀으로 그 회사는 개박살 나거든요. 예, 실제로 그 연차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수천만 원, 많으면 억 단위로 뭐 이제 좀 털린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엄청난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좀 관리도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시면은 특별 근로감독을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요게 발생을 했고 언론을 탔다. 그래서 혹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뭐 자살하는 사건까지 보도가 됐다 그러면요. 100% 특별 근로감독을 나가요. 그리고 요거는 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많이 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사망 사고가 크게 났다. 뭐 SPC가 가장 대표적이었죠, 최근에. 그렇게 되게 되면요. 그 특별 근로감독을 나가서 이쪽에 있는 마치 이제 고강도 세무조사처럼 엄청나게 그 모든 사항을 막 3, 40가지 이상 적발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걸리게 되면은 거의 뭐그 뼈도 못 추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요 신고 사건 이게 들어가면 다음 해에 점검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부 점검은 그 세무조사처럼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만 관공서에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서류를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껄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이름이 되게 살벌합니다. 보시면 지령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실제 직인 찍어가지고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럼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명함을 딱 주잖아요. 주게 되면은 그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그 명함에 그 직위가 딱 찍혀 있거든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그냥 경찰서에서 근무하면 다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은요. 이른바 그 영화에서 보시면 형사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강력계 형사. 자, 강력계 형사는 사법경찰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건을 조서를 받고요. 검찰에 사건을 보내요. 그거를 송치한다 그러거든요. 그 송치를 하는 거를 그 의견을 달아서 보내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보통 보내거나 무혐의로 보내거나 그런 거를 멋있는 말로 이제 범죄 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보통 이제 그 교통경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신호 위반하면 잡는 분들. 자, 그분들이나 정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법경찰 권한이 없는 분도 있어요. 단순히 경찰 행정이라는 거를 하는 경찰일 뿐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못해요. 근데 이러한 사법경찰들이 대부분의 경찰서에 있는데 요즘에 뭐 관광경찰도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홍대 쪽에 있는데 이쪽이 그 서울에서 영등포하고 거의 그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이제 취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관광경찰이라는 특수조직도 만들고 뭐 보이스피싱, 뭐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근데 그 곁다리로 특별한 사법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로감독관이에요. 그 말은 지명수배도 할 수 있고요. 안 나오면 수갑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류까지 보내버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아무나 그냥 가서 이게 사기치면 안 되니까 이런 지령서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저는 누구누구 근로감독관입니다라고 해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서류 조사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강의를 들으시고 그 구체적인 어떤 조치 기준 인터넷에 되게 많죠. 뭐 이렇게 뭐 노무사분들도 쓰고 노무사 아닌 분들 쓰고 뭐 어떻게 뭐 즉시 뭐 이제 시쳇말로 뭐 깜빵 가는 것처럼 쓰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면 그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라고 딱 그 검색을 치시게 되면은 되게 한 100 몇 페이지짜리 문서가 나와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반 사례가 요즘에 뭐 주 69시간 관련해서 말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연속 휴식 시간을 미부여한 게 적발이 됐다 그러면요. 바로 어떤 벌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정기간 3개월 주고 그래서 시정을 안 했을 때 여기 범죄인지라고 있죠. 자, 요 말은 뭐냐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범죄가 있다. 경제사범으로 봐서 사건을 송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아까처럼 이제 청원까지는 안 하지만 엿먹어라라고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의 회사는 다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홍대 인근에 어떤 요식업체 같은 데 가면요. 아르바이트생들 왔는데 뭐 바쁘니까 작성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틀 일하고 이제 때려치고 나가거든요. 뭐 그냥 잠수 탄다고 그러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틀을 가지고 뭐가 서로 감정이 안 좋았는지 그 일주일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으니까 출석하세요라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상담하는 사례가 저는 꽤 있었어요. 그러면은 범죄 인지를 한다라는 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위반 사례 쭉 있습니다. 이렇게 연소자 증명서. 그래서 이렇게 즉시 시정하라 이렇게 하는데 안 한다. 그러면 검찰에 실제로 사건을 송치를 해요. 그럼 해당 검찰청에서는 그 사건을 받고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다. 벌금 얼마, 뭐 구속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뜻에서 기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해요. 근데 이런 보통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약식 기소라고 해서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벌금을 그냥 구형하는 걸로 해서 기소를 하고 그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시게 되면 그냥 소위 얘기해서 빨간 줄 하나 살짝 거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은 형사소송을 제기가 할 수 있고, 그때는 알고 계시는 진짜 법원에 가셔가지고 그 판사님과 검사님을 상대로 막 이제 블라블라 해가지고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너무나 골치 아프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인 실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으로 뭐 저 같은 공인노무사한테 뭐 사건을 의뢰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간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자존심 대결이에요. 그냥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해서 이제 명예를 걸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는 믿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바로 처벌을 하는지 과태료인지 범죄인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중점 감독 분야는 뭐냐면 뭐 단골 메뉴인 임금체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저임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연차 휴가, 그다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육아휴직, 모성보호 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 포괄역산 오남용이거든요. 자, 이제 오남용에서 이제 오용과 남용은 다르죠. 오용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남용은 마구잡이로 그냥 뿌려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바로 뒤에 근로시간 파트에서 정확한 설계 방향을 말씀드릴 건데, 그거대로만 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전혀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